올해도 찾아왔네. 총각 배사고. 네, 태풍이 많이 불고 있지만 결항 없는 뉴스에는 결항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뉴스는 위험을 대피해야 되니까요. 결항 없는 시사배사공 이우영 아나운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이우영입니다. 네, 자 태풍에도 결항 없는 이렇게 기분 좋게 출발했지만 태풍 걱정은 더 큽니다. 우리가 흰남노 소식을 사실은 네 가지 뉴스 시간에 이우영 아나운서가 미리 참 많이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현재 어디에 있습니까? 네, 아무리 강조하고 반복해도 지나치지 않은 태풍 소식 오늘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 9시 기준 제11호 태풍 흰남노는 중심 기압이 930헥토파스칼로 최대 풍속 초속 50m의 강도로 매우 강인데요. 네. 현재 서귀포 남남서쪽 약 410km 부근 해상에서 우리나라를 향해서 시속 24km로 북진을 하고 있습니다. 네. 흰남노 여파로 제주도에는 100에서 350mm가량의 많은 비가 내릴 거로 예고가 됐고요. 네. 산지의 경우에는 60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자, 과거에도 태풍이나 큰 비가 왔을 때 제주에 있는 계곡에 있던 커다란 바위가 몇백 미터 이동하는 이런 일도 있습니다. 자연의 위력이 대단하고 무섭기 때문에 각별히 안전에 가장 먼저 신경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보통은 이제 제주도 쪽을 통과해서 우리 남해를 통해서 동해상으로 빠져나가기를 바라는 게 가장 좋을 텐데 진행 방향 어떻게 예고되고 있습니까? 네, 흰남노는 오전 9시 서귀포 남남서쪽에 이른 뒤에 북위 30도선을 통과하면서 우리나라 쪽으로 방향을 틀고 속도가 빨라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흰남노는 내일 오전 3시 서귀포 북동쪽 100km 해상까지 매우 강한 태풍으로 위력을 유지하면서 북동진을 한 다음에 아침 경남 남해안에 접근해서 상륙을 하고요. 내일 오전 9시 부산 북북동쪽 80km 지점을 거쳐서 동해로 빠져나갈 예정이다. 이렇게 기상청은 밝혔습니다. 예. 자, 오늘과 내일 전국 대부분 지역이 흰남노 영향권에 들어서 사실 비바람 피해 조심해야 되죠. 네, 바람 풍속이 정말 강력한데요. 제주, 전남, 남해안, 경남해안, 울릉도, 독도에는 최대 순간 풍속이 초속 40에서 60m인 초강풍이 불겠다고 합니다. 또 제주 한라산의 경우에는 오늘 오전 5시 22분 순간 풍속이 초속 34.5m에 달했다고 하는데요. 네. 여태까지 국내에서 이제 태풍 때문에 기록된 최대 순간 풍속 최고치가 초속 60m라고 하는데 이에 못지않게 이제 강한 초강풍이 불 예정입니다. 네. 수도권의 경우에는 초속 15에서 20m 안팎이라고 하고요. 남부지방 충청, 강원, 영서 남부는 20에서 30 초속 20에서 30m 안팎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그냥 숫자만 보시면 체감이 잘 안 되실 텐데 1초에 바람의 속도가 1초에 15m를 간다라는 건 굉장히 빠른 속도인데 인간이나 물건에는 어떻습니까? 네, 초속 15m 이상의 바람이 불면 일단 제대로 걷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네. 또 초속 30m 이상에서는 성인도 바람에 날아갈 우려가 있다고 하고요. 네. 초속 50m에서 60m 정도면 소형 자동차 크기의 바위가 날아가고 달리는 자동차를 뒤집을 정도의 위력이라고 합니다. 자, 위험한 물건들, 위험한 장소들 미리미리 대비하셔서 잘 피하고 또 대비해야 될 것 같고요. 무엇보다 인적 피해가 일어나면 안 되니까 각별히 안전하게 또 대피 권고에 따라서 대피하시고 YTN 라디오는 24시간 계속 뉴스 속보 내보내드리고 있습니다. YTN 라디오 켜두시면 도움될 수 있습니다. 기상청의 예보는 어떻습니까? 계속 파도도 높다 우려하고 있네요. 네, 오늘 내일 전국에 비가 많이 내릴 거라고 하는데요. 전국에 100에서 300mm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겠지만 제주도에서는 정말 더 많은 비가 예보가 돼 있고요. 네. 또 오늘 내일 제주 해상과 남해상, 서해 남부 먼바다에 그리고 내일부터 모레 오전까지는 동해상에 물결이 굉장히 높게 일겠고요. 서해상은 내일까지 물결이 높게 일겠습니다. 예. 동해상의 경우에는 12m까지 매우 높게 일기도 하고요. 서해상의 경우에는 2에서 4m 높이로 높게 일겠습니다. 예, 태풍이 오면 기압도 조금 낮아지고 또 비도 쏟아지기 때문에 해수면이라든지 물 가까이 계신 분들은 물이 범람하거나 늘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고 대피 공간 미리 알아두셔야 됩니다. 두 번째 소식 한번 보겠습니다. 미리 태풍 흰남노를 겪은 일본 상황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굉장히 많은 수의 인원이 일제히 피난을 떠나기도 했네요. 네. 교도통신에 따르면 오키나와현 서부섬 지역 지방자치단체 이시가키시, 미야코지마시,
다케토미초 등 여기에 주민 11만 명의 피난 지시를 발령했다고 하는데요. 네. 피난 지시는 위험한 장소에서 전원 피난하라는 권고라고 합니다. 네. 일본 당국이 발령하는 5단계 경보가 있는데 두 번째로 높은 레벨 4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예, 미리 대비하니까 사실은 피해가 안 큰 거죠. 그냥 받아들였으면 태풍 매미 때도 또 루사 때도 정말 많은 분들이 인명피해를 입었거든요. 조심해야 됩니다. 현지에서도 여전히 피해가 있죠? 네, 정전 피해 등 굉장히 많은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고 하는데요. 3,400여 가구가 정전을 겪는 것으로 집계가 됐고요. 또 토요일 기준으로 오후 2시에 70대 여성이 강풍에 넘어져서 이제 팔을 다치면서 병원으로 이송됐다고 하고 7시에는 80대 남성이 바람을 이기지 못하고 넘어져서 머리를 다치기도 했다고 합니다. 네, 아무래도 전선이나 뭐 전신주 이런 것들도 바람의 속수무책이기 때문에 정전 피해가 일어나면 더 어려워지니까요, 상황이. 자, 일본 방송사 공개 영상들을 봤습니다. YTN TV에서도 볼 수 있는데 위력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네,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도로를 달리던 오토바이가 바람에 쓰러지고요. 태풍으로 날아간 지붕이 트레일러를 덮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흰남노로 인한 항공편 결항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도쿄 하네다 공항에서 가고시마현이나 오키나와현을 오가는 항공편이 전날 결항을 했고 오늘도 이제 항공기 운항은 대부분 보류될 전망이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 역시 오늘 기준으로 48편의 항공편이 운항 취소됐고 총 361편이 결항을 한 상태입니다. 예, 자 이제 여러 가지 상황들 속보들 저희가 뉴스 채널이니까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 태풍 예보를 듣고 어떤 걸 주의해야 될지를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정리해 주시죠. 네, 먼저 예보시 유의사항부터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TV나 라디오 등 기상 상황을 미리 파악해서 어떻게 대피할지를 생각하셔야 되고요. 네. 두 번째로 이제 위험 지역, 산간이나 이제 하천 주변에 있으신 분들은 네.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이게 중요합니다. 네.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안전한 곳으로 이동해 주시고요. 네. 또 마찬가지로 이제 주택이나 차량, 시설물 등의 보호를 위해서 가족이나 지역 주민과 함께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창문은 창틀에 단단하게 테이프 등으로 고정하는 것들이 있고요. 네. 네 번째로는 비상용품 준비하셔서 재난에 대비하시고 마지막으로 외출을 자제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또 연세 많은 어르신 등은 수시로 안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예. 자, 창문이 흔들리면서 깨지면 2차로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테이프를 붙여놓거나 신문을 붙여놓는 분들도 계신데요. 창틀이 움직이지 않게 고정해 두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 고지대나 또 바람이 센 곳에 계시는 분들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태풍 특보가 발령 중인 상황이다. 이럴 땐 또 어떻게 됩니까? 네, 예보와 마찬가지로 이제 첫 번째 나와 가족, 지인들의 안전을 위해서 외출을 자제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보를 지속적으로 청취하면서 정보가 필요한 사람들과 공유를 하셔야 되고요. 네. 또 건물이나 집안 등 실내에서의 안전 수칙을 미리 알아두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정전이 발생할 수도 네. 있잖아요. 그래서 양초를 사용하지 말고 휴대용 랜턴, 휴대폰 등을 사용하시는 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양초 켰는데 이게 또 2차로 화재나 다른 네. 위험이 생길 수 있으니까요. 맞습니다. 가급적 건전지 확보하시고 휴대폰에도 요즘 다 랜턴이 있으니까 네. 예, 후레쉬가 있으니까 켜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네. 이제 위험 지역 접근하지 마시고 또 주변에 있는 어르신들, 어린이, 장애인 등 대피가 어려움이 맞아요. 있는 분들은 꼭 함께 대피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서울에 갑자기 집중호우 내렸을 때도 사실은 이제 몸이 불편하고 어려운 일가족이 참변을 겪었잖아요. 네. 그런 분들 혹시 주변에 있으면 미리 확인하시고요. 비가 좀 심상치 않다, 대피해야 된다 싶을 때는 이웃들이 챙겨주시면 정말 꼭 필요한 일입니다. 자, 세 번째 소식으로 가보겠습니다. 정부도 일단 선제 대응 강조했는데 오늘 대통령 출근길에 보니까 녹색 민방위복 입고 왔더라고요. 네, 윤 대통령의 민방위 복장 출근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오늘 서울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서 우리나라 전역이 흰남노의 영향권 안에 들어왔는데 자정 넘어서는 제주를 비롯한 남부지방을 강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비상대기할 생각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 자, 선 조치 후 보고해라 이렇게 얘기했네요. 네, 윤 대통령은 정부는 긴장을 늦추지 말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선 조치 후 보고 중요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네. 모든 국민이 내 가족이라는 생각으로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 이렇게 당부했습니다. 자, 모든 언론들도 그렇고 정부 기관도 지금 이제 태풍 대비를 하고 있는데 한남동 관저 입주는 언제 하냐 이런 질문도 나왔는데 여기 뭐라고 답했죠? 네, 대통령은 이에 대해 지금은 관저가 중요한 게 아니다. 나중에 이야기하죠. 이렇게 얘기하면서 현재 북상 중인 태풍 소식에 집중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네, 우리가 이렇게 막 준비를 했는데 태풍이 그냥 슥 사라지면 제일 좋을 것 같고요. 네. 혹시라도 대비를 잘해서 또 태풍 피해가 적었다고 하면 박수 칠 일은
박수를 쳐야 합니다. 그래서 정말 피해가 없고 국민들이 무사히 지나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 저희 바라고 또 저희도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국민의힘이 10시에 이제 전국이 열렸거든요. 지금 의결됐나요? 결론 났죠? 네, 국민의힘 오늘 오전 10시 국회 본관에서 전국위원회를 열어서 당헌 개정안을 의결한 뒤 오후 2시 상임 전국위를 개최할 계획이다 이렇게 밝혔었는데요. 조금 전 이제 발표가 났습니다. 윤두현 국민의힘 전국위원장이 브리핑을 열고 전국위원 제적 709명 중 찬성이 415명으로 당헌 개정안이 가결됐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이제 잠시 후 2시에 이제 전국위에서 다시 비대위원장 선임을 요청한다고 하고요. 비대위원장은 이르면 8일 발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예, 자 상임 전국위의 결정도 그렇고요. 지금 윤두현 전국위 위원장 직무대행인가요? 네, 직무대행이죠. 네, 직무대행이죠. 자 여기서 어떻게 아무래도 비대위 방향으로 계속 가겠다 이렇게 보입니다. 주호영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과 비대위원 전원도 사퇴했는데 역시 새로운 비대위원 때문인가요? 네, 박정화 당 수석 대변인이 당 비대위원실 앞에서 기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9분 중 7분은 서면으로 사퇴서를 작성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전에 있었던 당원 당규상의 비대위 상황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사퇴서를 작성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고요. 주호영 비대위원장 그리고 비대위원 모두 다라고 얘기했는데 권성동 의원 역시 비대위원으로서 사퇴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 결국 지금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 체제로 유지가 되면서 새로운 비대위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앞서 법원에서는 가처분 이준석 대표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이게 비상상황 맞냐 엄격히 봐라라고 했는데 이게 좀 바뀌었나 봐요. 네, 이 소식을 한 3-4번째 전해드리고 있는데 그렇죠. 중요한 만큼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당의 비대위 전환 요건을 당대표의 권리 또는 최고위원회의 기능 상실 등 비상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서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 4명 이상 사퇴로 명확하게 규정했습니다. 자, 앞서 저희가 오프닝에 들려드렸습니다만 이준석 전 대표 반헌법적이다. 심지어는 심기경호 방귀귀신이 시원하겠습니다. 각하가. 표현이 굉장히 감정도 담겨 있습니다. 대응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건가요? 네, 법원의 가처분 결정 이후 처음 공식석상의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이 전 대표는 새 비대위 출범을 위한 당헌 개정은 법원 판결을 무시한 반헌법적 행동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는 문재인 정부의 잘못에 대해 지적할 자유만큼의 윤석열 정부에 대해 지적할 자유가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 상황이 촉발된 이유 중에 하나죠.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성상납 의혹 관련 지금 출석 요구를 했습니다. 경찰이. 여기에 대해서도 아마 발언이 나왔을 것 같아요. 네, 이 전 대표가 어제 기자회견에서 관련 질문에 대해 저는 이재명 씨와는 다르게 출석 거부 의사가 없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그래서 네. 이제 여당 측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를 향해서 비판을 하면서도 동시에 이재명 의원을 향해서서도 견제구를 날렸네요. 견제구를 던졌습니다. 경찰 측에서 저한테 문의가 왔다. 저는 제 변호인과 상의하도록 일임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지금 선거법 위반 발언들 몇 가지를 가지고 지금 이제 출석 요구가 검찰에서 나온 상태고 네. 이준석 대표는 성상납 의혹 및 무마 의혹 관련해서 경찰에서 지금 출석 요구가 나온 상황이죠. 홍준표 대구시장이 지금 대구에 있으면서 아마 이 상황을 보고 둘 중 하나는 죽어야 게임이 끝난다. 치킨 게임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네, 홍 시장이 지난 3일 시사저널과 인터뷰를 했는데요. 당윤리위원회가 당대표를 징계한 것도 비상식이고 징계당하고 저렇게 설치는 것도 처음 봤다. 이렇게 양쪽을 모두 비판을 했는데요. 네. 이 전 대표를 향해서는 징계를 받았으면 즉시 사퇴를 해야 하고 전 대표를 징계에 내보냈으면 다른 한쪽 책임 당사자인 권성동 원내대표도 나가는 게 당연하다. 이렇게 비판을 한 겁니다. 윤 대통령이 당 분란을 수습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의견이 있었는데요. 네. 이에 대해서 홍 시장은 자기 앞길도 9만리인데 대통령이 이 진흙탕 싸움에 왜 개입하겠나. 윤 대통령이 이 전 대표와 싸울 호봉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개입한들 답이 안 나온다라는 얘기도 했는데요. 네. 자, 이 상황에 대해서 참 여권 내부가 끝까지 답을 못 찾나 국민들은 좀 궁금해할 것 같습니다. 자, 이우영 아나운서 또 태풍 소식도 계속 전해주실 거고요. 계속 YTN 라디오 켜고 태풍 대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뉴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